은바페스가 메시와 나란히 월드컵 역대 최다골 타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경기, 프랑스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 프랑스 대 파라과이 경기를 낱낱이 분석해보겠습니다. 피파 랭킹 3위의 공격 괴물들이 총출동했음에도 전반 내내 단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파라과이가 선택한 극단적인 전술의 실체까지 끝까지 보시면 이 경기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두 팀의 전력 차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피파 랭킹 3위, 지난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아르헨티나와 역대급 명승부를 펼친 끝에 준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세네갈에게 3대1, 이라크에게 3대0, 노르웨이에게 4대1, 스웨덴에게 3대0을 기록하며 매 경기 대량 득점을 쏟아낸 그야말로 공격력 면에서는 이번 대회 최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팀이죠. 반면 파라과이는 피파 랭킹 41위, 남미 팀이라고는 하지만 대륙 내에서도 가장 약체로 꼽히는 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7위 팀을 3대로 가까스로 이기는데 그쳤고, 미국에게는 1대4로 대패했으며 호주와도 0대0 무승부에 머물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프랑스의 압승이 당연해 보이는 매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파라과이는 32강에서 이미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한 팀입니다. 독일을 상대로 무려 120분 내내 자기 페널티 박스를 걸어 잠그는 극단적 수비 축구로 버텨내며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 결국 이변을 완성했습니다. 제 눈에 이건 단순한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허가쯤 전술이죠. 상대가 우리를 얕보게 내버려 두고 그 틈에 역습과 세트피스 하나만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파라과이는 똑같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경기 초반부터 느끼셨죠? 파라과이는 킥오프부터 500 전술, 수비수 5명을 일렬로 세우는 포메이션으로 자기 진영을 아예 요새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프랑스의 볼 점유율은 전반에만 80%에 육박했고 슈팅 숫자 차이도 압도적이었지만 정작 골문을 제대로 위협한 장면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엠바페, 덴벨레, 올리세라는 세계 최정상급 공격진이 출격했음에도 프랑스가 고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파라과이의 페널티 박스 안에 수비수가 너무 많았고 프랑스는 어쩔 수 없이 측면 크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 수비수들은 공중볼 경합에서 강한 팀입니다. 크로스마다 헤더로 걷어냈죠. 거기에 박스 안에서 몸을 부딪히며 버텨줄 지루 같은 타깃형 공격수가 없었던 프랑스로서는 그야말로 불꽃 없는 엔진 상태였습니다. 창의적인 패스는 넘쳐났지만 그것을 마무리해줄 포스트 플레이어가 없으니 공격이 완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반전 주요 장면들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11분 올리세의 로빙 패스는 살짝 길어 바르콜라가 받아내지 못했고 16분에는 올리세가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지만 수비수들에게 막혀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22분 쿠아네의 중거리 슈팅은 빗나갔고 30분 엠바페의 침투 후 헤더는 방향이 맞지 않아 빗나갔습니다. 33분 라비오의 중거리 슈팅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프랑스가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유효 슈팅다운 슈팅을 만들어낸 건 36분, 실이 왼발로 시도한 장면이었습니다. 전반은 결국 0대0으로 끝났습니다. 후반에도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51분 엠바페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트래핑 미스로 흘려보냈고 59분 바르콜라의 슈팅은 아예 방향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데샹 감독은 결단을 내려 데질의 도우에를 교체 투입하며 흐름을 바꾸려 했고 이 선택이 결국 경기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후반 내내 파라과이의 플레이는 볼썽사나운 수준이었습니다. 거친 파울, 몸싸움, 심지어 주먹질까지 실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 온갖 반칙으로 프랑스를 흔들려 했습니다. 응원하고 싶지 않은 축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분 데질의 도우에가 박스 안에서 강렬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 파라과이 수비수에게 걸려 PK를 얻어냈습니다. 키커로 나선 건 당연히 엠바페. 그는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골망을 갈랐고 프랑스는 그토록 힘겨웠던 이 경기에서 마침내 균형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골이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엠바페는 이 골로 이번 월드컵 7호 골을 기록했고 월드컵 통산 19호 골로 리오넬 메시와 나란히 월드컵 역대 최다골 공동 1위에 올라섰습니다. 메시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숫자를 바라보는 엠바페.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번 경기는 역사에 남을 경기였습니다. 실점 이후 파라과이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파라과이 선수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소 7에서 8차례에 달하는 위험한 태클과 주먹질을 반복했고 경기 막판에는 양팀 선수들 사이에 집단 몸싸움까지 번졌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보기 민망한 장면이었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품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결국 프랑스는 1대0으로 승리하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다음 상대는 모로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에서 프랑스가 보여준 공격 전개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생각엔 타깃형 공격수 한 명만 있었어도
이 경기는 훨씬 일찍 결정됐을 겁니다. 모로코전에서 데샹 감독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오는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파라과이의 극단적 수비 전술, 여러분 눈에는 전략으로 보이셨나요? 아니면 그냥 버티기로 보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랑스 대 모로코 8강전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 열정이었습니다.